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얼마 전 소상공인들의 맞춤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인 소상공인 포스몰이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요, 드디어 이 포스몰이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포스몰은 카드 결제용 포스 단말기에 직접 농산물 직거래몰이 연결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농산물 산지 생산자와 소상공인들을 직통하는 유통 고속도로가 될 거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부디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양평 물맑은 시장과 오산 오색 시장이 경기도에서 문화 야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6시 이후부터 밤 늦게까지도 바로 이런 시장들에서는 장을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경기도에서 밤 늦게 시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경기도 양평에서는 물맑은 시장 가고요. 오산에서는 오색 시장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두 시장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오산 오색시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오산 오색시장은요, 하루 평균 9,000명, 주말 평균 12,000명, 민속 5일장이 열릴 땐 무려 25,000명이 찾는 시장입니다. 농축수산물에서 의류와 공산품, 잡화 등 취급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판매 품목이 다양해서 인근의 평택, 화성, 용인, 수원 등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양평 물맑은 시장입니다. 네. 이곳은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구수한 인심과 정도 느낄 수 있고요. 다양한 장터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값을 흥정해 보기도 하고 덤으로 한 줌을 더 얻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해당 시장 상인회로 하시면 됩니다. 이 양평 물맑은 시장은 이제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단연히 다뤘지만은 언론 이것저것에도 참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두 시장이 이제 야시장이 됐습니다. 밤에 개장을 한다는 건데 언제 이렇게 야시장이 펼쳐지는지 매일 할 것 같지는 않고 또 몇 시까지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곳 모두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먼저 양평 물맑은 시장은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예. 이곳은 1970, 80년대 포장마차 컨셉의 매대를 설치해서 장년층에겐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젊은 세대들에겐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매대에 상인들의 초상화를 걸어서 개성이 넘치는 상가 풍경도 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네요. 네. 오산 오색시장은 현재 장날인 3일과 8일에 맞춰서 야시장도 개장키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두 곳 문화 야시장에 각각 1,0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 두 곳의 시장들이 이제 야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 어떤 목적 의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시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뭐 이유랄지요, 취지랄지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영업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고 볼거리와 먹거리를 확대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네. 양평 물맑은 시장 상인회는 이번 문화 야시장 사업을 계기로 청소년, 다문화 가족, 양평 친환경 농가와 양평예술 총연합회 등 지역의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 오색시장도 좀 비슷한가요? 주민들이 많이 왔으면 좋을 텐데. 네, 오산 오색시장도 먹거리와 벼룩시장 위주의 문화 야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마술과 7080 세대 음악 공연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오색시장 100주년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야시장에 대한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실제로요, 현재 인천의 이 신포 국제시장은요,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야시장을 운영해서 이 관광객들로부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서 요즘에 계속 관광객 또 선수단들로 시장이 아주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의 양평 그리고 오산 야시장도
앞으로 이 관광객들 또 주민들의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 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전라남도 광주 이 지역에서는요, 대형마트 3곳이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규탄 대회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 정현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현호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광주시 북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3곳에 대형마트가 추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떤 체인들의 마트들이 들어서게 될까요? 네, 이제 광주 북구 운암동에 롯데마트가 입점할 계획이 있고요. 네. 북구 신용동에 롯데 빅마켓, 그다음에 광주 북구 매곡동에 이마트 이렇게 총 3곳이 출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북구인데 기간은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요? 오픈이요? 이제 항소심까지 징계 중 2건이 있고요. 예. 대법원에 계류된 게 하나가 있어서 이제 각 건축사에서 그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면 네. 바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 놓고 소상공인들도 규탄대를 좀 벌이고요. 입점 저지를 위해 노력도 한 것 같아요. 또 이런저런 이쪽에 뭐 이제 대응도 있었고. 그동안의 상황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좀 다르게 네. 그 건축법상 그 근린상업 지역에는 그 대형 건축물이 제한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조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광주시 조례가 그 대형마트 진입의 벽을 허물어 준 형태였습니다. 예. 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은 근린상업 지역 내에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네. 그 국가에서 하게 돼 있고 예. 미만인 것은 아무나 허용할 수 있죠. 예.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예. 대규모 점포로 규정되는 그 3,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 시설은 도시, 군 계획 조례에 의거해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네네. 광주시 조례는 그 전년도까지 이런 근린상업 지역 안에서 판매 시설을 건축 시 면적 제한이 없었다는 맹점이 있어가지고 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광주시가 전년도에 조례가 변경되기 전까지 네. 이렇게 롯데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직접적이나 우회 입점 방식을 준비를 해서 출점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예. 이제 우리 이제 운암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년도 2013년도에 롯데 측에서 왜곡된 그 교통 영향 평가서를 북구청에 제출하여서 예.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었거든요. 네. 이에 이제 분노한 우리 대책이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항이 거세지니까 네. 북구청에서 작년 3월에 건축 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네네. 그 롯데 측에서는 작년 4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가지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네. 올 8월에 이제 항소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대책위가 북구청에 대법원에 상고를 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롯데 측에서 북구청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네. 북구청에서는 지금 상고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자체에 이렇게 이 면적 네네.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 좀 조례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은 안 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네. 이 모든 건들이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된 건들이어서 예.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지금 맹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위원회 노력으로 이제 조례를 바꿨으니까 큰 건물들, 큰 유통체인은 추가로는 이제 입점이 힘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소급이 안 앞으로는 이제 돼서 힘들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곳의 마트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근데 네. 광주시가 또 시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를 네네네. 대표하는 도시고요. 대형마트가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광주시 인구가 148만 명입니다. 현재 총 13곳의 대형마트가 있고요. 15곳의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그래서 총 28곳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광주 인구 11만 명당 한 곳의 대형마트, SSM까지 포함을 하면은
5만 3천 명당 한 곳의 대형점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네. 얼마 전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인구 15만 명당 하나의 대형마트가 적절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그 광주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가 모두 개점을 하게 되면 광주는 4만 7천 명당 한 개의 대형점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한 여기서 3배 이상 맞는 거네요, 필요보다. 그렇죠. 예. 네. SSM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6개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9만 명당 하나의 대형 점포를 보유하게 됩니다. 예. 광주의 문제점은 또 기간 산업이 전혀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100% 네. 소비 도시인데 이렇게 대형마트가 너무나 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세 곳 다 오픈을 하면은 4만 7천 명당 이 마트 한 개꼴. 네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가.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세 곳이 네네. 모두 입점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픈을 한다고. 네네. 굉장히 힘들어지겠는데요, 피해가. 네, 엄청난 피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대책위가 이번 법원 소송 중에서 법으로 그 증거로 제출했던 자료에 보더라도 네. 2011년도에 강원도 원주에 롯데마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오픈한 지 만 1년 이내에 그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소상공인들이 60%가 폐업을 했습니다. 예. 뭐 이제 남아 있는 점포도 50% 정도가 매출 하락을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광주 광산구청에서 전남대에 의뢰한 연구 자료에 보더라도 예. 광산구청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인근 1.5km 안에 501개의 소매점이 있는데 그중 271개는 폐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재벌 대기업은 점포 하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점포가 우리의 모든 거거든요. 네. 우리의 생명인데 생존권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실제 사례로도요, 실증이 네. 됐고, 네.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 연구로도 나왔는데, 이렇게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어쨌든 인근 절반은 폐업한다. 이렇게 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절반 이상의 폐업. 절반 60%니까요. 연구도 네네네. 그렇고 실증으로도 그렇고요. 네네네. 이거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계류 중이고 뭐 1심, 2심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잡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심까지 모두가 광주는 이제 패소해버린 상태고요. 네. 이 모든 저희 대책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청의 그 무사안이란 판단, 즉 타 도시와 다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에게 광주를 그냥 갖다 바치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예. 이번 재판 1심, 2심 두 번 다 지면서 보더라도 광주 북구청의 행태는 법대로 그냥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대책위 입장에서는 이 재앙의 시작점인 건축위원회 심의가 부실했다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건축 심의를 통해서 건축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더 꼼꼼하게 내일처럼 심의를 했더라면 예. 이러한 불행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이에 행정이 포기한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우리의 생존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 현장에서의 천막 농성, 그다음에가 해당 기업 제품의 불매 운동 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고요. 네. 공사의 시작, 우리 소상공인들이 몸으로 이제 막아낼 것입니다. 오늘 주거나 뭐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2년 후, 1년 후에 주거나 저희는 똑같습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함께 저항할 것입니다. 이게 또 2심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네네, 이 모든, 북구청도 네. 그렇죠. 아마 이제 네. 더 이상 뭐 대법원이 사실심이니까 할 도리 네. 다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너무나 이 상생이 무시되고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네네. 좀 더 얘기를 좀 해보시고요. 좋은 소식이 네. 있으면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 팀에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정현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 관광 주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을 관광 주간은요,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체육부가 주관해서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위축된 국내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 가을 관광 주간에는요, 전국 관광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할인 행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관광 주간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찾아갈 만한 여행지까지도 추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팀 박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또 이 불경기고 지역 경제 워낙 무너져 있어서 그런지 이 관광 주간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소상공인들이. 시청자들은 좀 네네. 낯설 수도 있는데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관광 주간 펼쳐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희가 가을철 관광주간 관련해가지고 국민 참여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전년 대비 약 한 12% 정도가 증가되는, 1131만 일. 금액으로 따지면은 6,375억 원 정도의 어떤 지출액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이동량 이런 것도 분석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31만 일이 이동이 되고요. 네. 이제 그 생산으로 따지면은 약 1조 원, 부가가치는 한 5,300억 원 정도, 또 네. 고용 가치가 한 8,000명 정도를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번 관광 주간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활성화 효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행사들이 많아요. 이벤트 행사도 있고 할인 행사도 있고 이거를 좀 알고 가야 그렇죠? 이 관광객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팁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광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찾는 그런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 숙박, 관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한 3,500개 업체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역의 음식점 등이 할인에 동참을 해가지고요.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 관광주간을 검색만 해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네. 하시면은 관광주간 상세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그 예. 안에 각종 여행지 정보, 추천 여행 코스, 축제 이벤트, 또 특히 또 많은 경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봐도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리 박상철 팀장님이 한국관광공사를 좀 대표해서 여기는 꼭 가봐라. 좀 추천할 만한 여행 코스를 좀 전해주시죠. 몇 가지라도요. 네, 제가 세 군데만 그럼 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우선, 네, 전국에서 지금 159개 코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북의 포항, 영덕, 네. 울진, 봉화, 예. 태백으로 이어지는 가을 바다 따라서 푸른 추억을 새기다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예. 이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깨끗하고 푸른 바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힐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포항 죽도시장에서 네. 생생한 삶의 현장도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쪽으로는 이 포항, 영덕, 울진, 네네. 봉화 이렇게 타고 내려오라는 이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호남 쪽은 또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호남은 많이 알려진 데를 말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남 장성하고 담양군 일대를 여행하는 그 문화와 멋의 향기를 따라가지고 역사 미식 여행 코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대중으로 유명한 담양, 그리고 특히 남도 음식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록원 등에서 예. 남도의 음식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곳 더 있죠. 이제 세 군데라고 했는데, 이제 영남, 호남, 그 다음 어디, 충청도 쪽일까요?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와 있는데요. 전 지금 청남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충북 청주하고 예. 정평군 일대를 여행하는 생명축제와 별 체험 여행 코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오늘부터 지금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예. 또 청원 생명축제도 열리고 있고 이쪽에서 어떤 별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 특히 관광주간 웹페이지 내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팔도 장터 관광열차 여행이 상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신 곳이 이쪽 세 번째 충북 청주 이 예, 증평군 제가 일대 지금 청남대에 와 있습니다. 청남대 쪽에 와 계십니까? 네네. 예. 이번 행사차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때 실태도 파악하고요. 예. 또 오송 바이오 축제도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전 여기에 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요. 이제 가을 관광 주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이게 잘 되면은 그쵸 우리 국민들도 국내 좋은 여행지 다니고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도 이래저래 좀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말씀이랄죠. 이런 점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안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할인 혜택을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3,500개 개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예.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체와 더 많은 지자체가 참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예. 전국경제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어떤 근로자 휴가를 장려하는 네. 그러한 분위기가 예.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는 자율 휴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분산 방학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네. 좀 시끄러우니까 네. 자율적으로 휴교를 해가지고요. 2일, 3일 동안 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가을을 즐긴다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이 마음이 좀 설렙니다. 오늘 네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팀 박상철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매시장 물가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 이번 달 농산물 관련 가격 정보, 도매시장 물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시아 대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이번 달 한 달 농수산물의 가격 동향 어땠습니까? 네, 벌써 9월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추석이 끝나고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네, 추석을 지내고 난 뒤에 가정에 고기류와 과일류 등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외식수 역시 주춤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네, 먼저 상추와 깻잎은 혼행성 작물인데요. 기온이 점차 선선해짐에 따라서 생육이 활발해져서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예. 이에 따라 가격 역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이와 애호박 등은 명절 이후에 수요는 감소된 반면에 강원도와 충청지방에서의 출하 물량이 증가되면서 전주 대비 약 13.3% 그리고 전월 대비 약 54.1%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과일 쪽 도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과일 중에서는 배가 크게 하락세인데요. 현재 15kg 도매 가격 기준 28,40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월에 비하면 약 63%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예. 네, 그러나 다음 달엔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의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주말 새에 다시 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면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김치 지수 소개해 주셨잖아요. 배추 가격, 미나리, 생강 가격 다 포함되어 있는데 김치 네. 지수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9월 이번 달의 김치 지수는 100.7입니다. 네. 지난달보다는 8.2 정도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게 평년과 비슷한 가격대로 현재 김장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네, 김장 재료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김치 지수가 오른 것인데요. 배추의 경우 9월 초순부터 추석까지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서 전달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생강은 해품 출하를 앞두고 전년산 저장 물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나리의 경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생육이 부진해서 모두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20% 정도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네, 아직은 김장 담그기는 좋은 철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경과된 후에 가을 배추가 출하되면 가격도 안정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